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마음의 안정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지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 위인들부터 현대의 셀럽들이 전해주는 통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일상 속에서 바로 활용해 볼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은 질문이 만드는 큰 차이. 소크라테스의 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바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계속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 삶에 무척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왜 나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왜 내 인간관계는 반복적으로 꼬이는 걸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답을 쉽게 단정 짓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출근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근본 원인을 서서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올바른 알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매에 이르는 열쇠가 바로 질문이라는 점, 우리도 일상에서 수시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연한 사고, 말년에 빛나다. 스티브 잡스의 통찰. 스티브 잡스는 생전 무수히 많은 프리젠테이션과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건 창의성은 단순히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전혀 무관해 보이던 것들을 연결해 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는 거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왜 맨날 같은 패턴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하는 분야에서만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거나 취미를 가져보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의외의 순간에 멋진 아이디어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잡스가 그랬듯이 우리도 남과 다른 시각을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경험해보는 습관을 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이 곧 결과를 만든다. 오프라 윈프리의 결단.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엄청난 어려움과 빈곤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지속적인 자기 결단입니다. 오프라는 늘 내가 서 있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죠. 우리도 현실을 탓하기 쉽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같은 변명으로 행동을 미루곤 하죠. 하지만 오프라가 보여준 것은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이제 해보자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망설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준비해야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며 미뤄두고 있는 계획은 없나요? 오프라의 결단력을 떠올리며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해보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베품과 나눔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엄청난 부를 쌓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결국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건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들이 하는 기부는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내 재능이나 시간을 쪼개서 나누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놀라운 건 이 나눔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빌 게이츠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달라진 걸 직접 보면 말로 표현 못할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것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베풀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에너지를 선물해 줄 겁니다. 5번째, 자신만의 길을 찾는 유연함. 브루스 리의 물이 되어라. 전설적인 무술가이자 배우였던 브루스 리는 Be water my friend. 물처럼 되어라 친구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 모양 그대로 흐르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흐릅니다. 강해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태에도 적응하고 스며들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막히면 돌파하려고만 애쓰기보다 돌아가는 길을 모색해도 좋다는 뜻이겠죠. 1. 인간관계 혹은 인생 목표 설정에서 벽에 부딪혔다면 반드시 그 벽을 뚫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찾는다면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브루스 리의 말처럼 조금 더 흐름을 타는 부드러운 태도가 때론 더 큰 강인함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 볼 만합니다. 6번째, 웃음과 긍정의 힘. 유재석에게 배우는 소통 법칙.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인 유재석을 보면 늘 밝고 유쾌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많은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준다는 평을 듣죠. 그가 가진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먼저 웃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유재석은 방송이 잘못 진행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돌아올 스포트라이트를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죠. 이런 태도가 모여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혹은 모임을 주도할 때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단지 웃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편한 사람이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관계가 순조로워지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7번째, 실질적인 몰입의 방법. 시간 블록 활용. 지금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지혜를 나눴는데 이를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시간 관리가 관건입니다. 요즘 여러 성공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식 중 하나가 시간 블록 기법입니다. 이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해 그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예컨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로지 독서나 공부에만 투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메일 확인 및 답장, 11시부터 12시까지는 회의나 업무 협의 등으로 구획을 짓는 겁니다. 왜 이 방식이 좋을까요?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 쉽고 불필요하게 산만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집중을 만들어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시간 블록 기법입니다. 8번째, 혼자만의 사색. 심플함이 주는 지혜. 현대의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TV, SNS 등 온갖 자극에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콘텐츠를 보고 듣게 되니 정작 나만의 생각을 할 여유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나 현대의 여러 셀럽들도 강조한 바 있죠.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독과 사색의 시간이 필수다. 한 번쯤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 소리도 없는 방이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내면에서 떠오르는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왜 이렇게 무기력했지?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 가만히 머릿속을 맴돌며 나만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 답을 직접 마주하는 건 꽤 가치 있는 일입니다.
9번째, 실패를 활용하라. 성공보다 도전이 먼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공은 과정의 부산물일 뿐 결국 도전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폭발적인 실패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로켓 발사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제 망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머스크는 실패를 다음 실험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패를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그 경험에서 최대한 배움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로켓 폭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바로 다음 발사 때 그 원인을 개선해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 실패는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 이번엔 망했지만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지라는 태도가 결국 다양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10번째, 마무리. 나만의 지혜를 찾아가는 길.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대와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멈추지 않는 질문, 유연함, 과감한 도전, 그리고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향키는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일상에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마음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행동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작게라도 해보세요. 혹은 오늘 밤 아무것도 켜지 않은 방에서 조금만 더 사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오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조금씩 더 나아가며 자기만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